난 개기름 때문에 미치겠다. 피지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여드름에 좋다는 화장품 아무리 때려 발라도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여드름을 죽이고 싶은데 여드름 약 먹기에는 부작용 때문에 도전하기가 망설여진다 하시는 분들, 좋은 거 말고 전후로 효과 본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여드름에 좋다는 거 많잖아.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화장품으로 커버되지 않던 개기름을 눈에 띄게 줄어들게 할 거고, 두 번째,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피부 면역, 즉 이 면역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과 잠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피지를 눈에 띄게 줄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여드름 영상들을 찍어 왔는데 오늘 이 영상까지 따라해보시면 서서히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따라해보고도 아무 효과가 없다 싶으면 구독 취소하고 의사 찾아가세요. 그건 이 유튜브 매체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3개월 동안 속는셈 치고 따라했는데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 싶으면 농협의 352-1133 장난이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저는 5년 전에 피부가 한창 뒤집어졌을 때 약을 먹고 끊으면 다시 이 여드름이 자꾸 재발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약을 평생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레이저로 아예 그 피지 선을 조지려고 피부과를 갔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피부과에 돈 좀 쓰면 여드름이 좀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좀 날고 긴 달에 유명한 피부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프로그램 설명을 대충 듣고 실장님이랑 상담부터 진행했는데, 근데 이 피부과에서 진행하는 여드름 관리는 여드름을 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흉터 안 남도록 압출 잘해주고, 염증 올라오면 염증 주사 놔주고, 이런 후관리들을 해주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후관리들이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특히나 압출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후관리들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피부과를 방문한 이유는 이런 이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장님한테 상담 신청을 해서 제가 원하는 시술들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원장님, 제가 화농성 여드름도 많고 염증성 여드름도 많고 그냥 딱 보면 아시겠지만 얼굴에 여드름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 가가지고 피지 조절해주는 약도 먹어보고 이런저런 관리들을 해봤는데 이 약이라는 거를 평생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염증이 자꾸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 피지 선 자체를 태워줄 수는 없을까요? 라고 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확히 시술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피지 선을 파괴시켜줄 레이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영구적이지 않대. 아니 그럼 피지선을 태워도 다시 그 여드름이 난 자리에 또다시 여드름이 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렇대. 아니 그럼 이 시술을 도대체 왜 받냐? 어차피 다시 피지선이 도마뱀 꼬리 마냥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데 이 시술을 굳이 왜 받냐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이 피지선을 파괴시키면 원래 염증 깊이보다 조금 더 약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드름 자체를 없애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드름 깊이만 조절해주겠다는 말인데, 제가 거금 들고 이 피부과에 왔던 그 목적이랑은 안 맞잖아요. 아니 나는 여드름을 아예 없애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그냥 나왔었습니다. 그냥 귀찮아도 되니까 관리만 계속 내가 지속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여드름이 아예 안 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 이 피지 선을 조절하려면 몸 안에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럼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양제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 영양제들도 신뢰가 안 가는 거야. 인터넷 검색해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이리저리 검색을 막 해봤는데 한 8, 9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좋대. 염증 반응에도 뭐 좋고 항염작용도 있고 다 좋대요. 근데 거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과연 이것들이 내 몸에 다 맞을까? 효과가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영양제를 먹다가는 오히려 더 뒤집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짱구머리가 발동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영양제들이 정확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연구 자료 찾아보기? 의사한테 물어보기? 아니면 뭐 효과 봤던 사람들 찾아보기?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암만 다른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어봤자 나한테 효과가 없으면 그 영양제는 쓰레기밖에 안 되거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드름 피지에 좋다는 딱 그 영양제 하나만 선택을 해서 그것도 3개월 동안 다른 영양제 다 때려치우고 그것만 먹어봤습니다. 3개월 동안. 아니 맞잖아. 그 영양제라는 게 효과가 있다고 증명을 하려면 그것만 먹어봤을 때 내 몸에서 효과가 있어야 그 제품이 효과가 있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3개월 동안 먹어보니까 이게 점점 효과가 오더라고. 이상하게 입술이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화장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속당김이 심해지기 시작하고, 아니 피부가 말라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반응 중 하나였거든요. 여드름이 줄어들려면 결국 이 피지들이 말라야 된다는 건데, 피부 자체에서 이 건조함을 느끼고 있다는 말은 이 피지들이 말라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양제 뭐 1, 2만 원으로 거의 뭐 2, 3개월 만에 효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양제로 남아있는 화동성이나 좁쌀 여드름 다 없앴습니다. 아니 당연히 뭐 이것만 하진 않았겠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영상들 다시 한번 봐주시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영양제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방법들로 확인을 시켜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효과가 좋다고 해도 다 믿지 마세요. 이것조차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대신에 이 영양제가 본인에게 맞는지 정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 그냥 다른 영양제들 다 끊어내고 영양제 딱 하나만 선택해서 섭취해보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게 제일 정확해. 그래서 제가 이 피지 조절에 정말 강력하게 효과봤던 제품은 바로 판토텐산 비타민 B5군입니다. 우선 판토텐산이라고 하면 웬만한 이제 여드름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던 제품일 텐데 이미 섭취해서 효과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의심하고 아직까지 섭취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탈모라는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계실 텐데 저라고 탈모 걱정 없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탈모라는 부작용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부작용이라는 걱정 때문에 이 여드름이라는 걸 못 없앤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인 것 같아서 3개월 동안은 판톤텐산만 섭취를 해보고 이후에는 비오틴이랑 같이 섭취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비오틴이랑 판톤텐산이랑 흡수 경로가 똑같아서 흡수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비오틴이 부족해서 탈모가 일어난다 이런 근건데 3일에 한 번씩 비오틴이랑 같이 섭취를 해주면 충분하니까 개기름 많거나 여드름 때문에 되게 고민이신데 약은 섭취하기는 싫고 영양제로 조금 평상시에도 계속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판톤텐산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내가 진짜 그걸로 효과를 너무 많이 봤거든. 근데 정말 판톤텐산이랑 본인이랑 너무 맞지 않는 경우도 정말 간혹 가다가는 한 번씩 있으니까 그땐 반드시 멈춰주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의사가 아니라 유튜버 나부랭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지해주세요. 아시겠죠? 모든 선택은 본인이 하고 본인이 판단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또 탈모 걱정된다고 비오틴만 섭취해버리면 여드름 더 올라옵니다. 그거 저 해봤거든요. 아니 비오틴만 때려 넣어버리니까 여드름이 더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톤텐산도 이거 먹어보면서 비오틴이랑 한번 계속 조율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딱 효과가 떨어지는 그 시기가 본인에게 맞는 시기가 무조건 있을 겁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둘 다 자로우 제품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비오틴은 5,000짜리라서 이 함량도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판톤텐산이랑 비율을 잘 측정해서 먹어보세요. 아시겠죠? 이 5,000이라는 것도 절대 적은 용량이 아니니까 괜히 탈모 걱정된다고 막 섭취 때리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 육체 필요를 받쳐줄 종합 영양제입니다. 이 영양제는 어떻게 보면 여드름 타겟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말했던 면역을 타겟한 제품인데 피부가 받쳐주려면 결국 이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잠이 정말 중요한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이 일주일 중에 잠을 정말 제대로 챙기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은 체력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대장포진 나가지고 피부 곱창 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양제를 챙겨 먹고 정말 구내염 하나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남자들은 이 성분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영양제를 챙겨 먹진 않잖아요. 저도 저번에 이제 영양제 찾아보다가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막 들었는데 이 영양제가 약사들마다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 그래서 제 방식대로 몸빵을 했죠. 그 종합 영양제도 일단 나한테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종합 영양제도 3개월 단위로 몸빵을 했는데 저는 이 비맥스라는 브랜드를 먹었습니다. 이게 버전이 한 8가지가 있거든요. 전부 다는 못 먹어보고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정도 먹어봤는데 저는 이 주황색이 효과가 제일 좋더라고. 특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입안에 구내염 나고 피부는 푸석하고 눈은 거의 반쯤 감겨있는 사람들 이 주황색깔 비맥스 메타 B30정부터 먼저 섭취해보세요. 60정짜리는 좀 더 비싸거든. 이게 비타민 B군 영양제인데 거품 하나 안 넣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효과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했죠. 좋은 제품 말고 효과 있는 영양제 소개시켜드리겠다고. 이게 비타민 용량이 얼마나 많냐면 진짜 소변 색깔도 형광색으로 나오거든요. 이 비타민들은 수용성이라서 초과 흡수된 비타민들은 소변으로 전부 다 흘러나오는데 점심 먹고 딱 한 알만 섭취해주면 하루가 정말 편할 겁니다. 일단 피로에 찌들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먹어보세요. 그리고 요새는 비타민 12군에 대해서 여드름이 더 나느니 마느니 이런 카더라 통신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제가 직접 느끼지 않으면 카더라 통신은 느끼지 않는 편이라서 그래도 혹시나 비타민 B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나 비타민 12 때문에 여드름이 되게 많이 올라왔던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고 섭취해주시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 비맥스 메탑이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면역체계의 심장을 담당하고 있는 근본적인 장소 바로 이 장 건강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유산균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면역이 되게 약한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대상포진 때문에 입원하면서 주변에 계셨던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에게 들었던 그 꿀팁들이나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면역이라는 심장이 왜 장이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인간의 몸에는 약 38조 개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약 99%의 미생물들이 장에 살고 있거든요. 이 대장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 중에서 장을 건강해주는 유익균과 유익균을 죽이는 유해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유익균이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에 해당하는 거고 이 유익균들의 먹잇감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 본질적인 해결책은 이 유익균들의 성장을 도와줘야 되는 건데 이 유익균들의 먹이는 우리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유익균들의 먹이를 평상시에 건강한 음식들로만 잘 챙겨주셔도 솔직히 장 건강을 따로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장 관리를 저 포함해서 유산균으로 장 건강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일 건데 이 음식들만 관리를 잘 해주면 굳이 유산균까지 챙길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말한 그 유익균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 건강한 음식들이 뭐가 있냐. 자, 첫 번째로 정제된 탄수화물이 쌀밥 대신에 현미밥이나 곡물밥으로 바꿔주고 뭐 채소 먹는 거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자, 두 번째로 껍질이 있는 과일을 먹을 때 껍질까지 같이 섭취해주는 겁니다. 그 껍질에 보면은 유익균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프리바이오틱스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나나를 굉장히 많이 섭취해주는 겁니다. 이 바나나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장활동이 진짜 직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유산균 대신에 이틀에 한 번씩 바나나만 섭취만 잘해줘도 장 관리를 굳이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식단만 클린하게 만들어주면 굳이 유산균까지 먹어가면서 추가적인 관리가 없어도 되니까 이번 기회에 식단 클린하게 만들어주고 1일 1바나나 해봅시다. 아, 이게 돈 더 많이 들려나? 돈 더 많이 들겠죠. 이틀에 한 번씩은 바나나 섭취해줄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음식이랑 유산균을 따로 챙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알약으로 된 거 말고 가루로 된 유산균 많이 챙겨 드세요. 저는 저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온 가족 생유산균을 많이 먹는데 여러 종류를 같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균들이 일정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해줄 수 있는 이 유산균들도 다양한 종류들의 균주들을 넣어줘야 그 유산균의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대신에 가루로 된 거. 그 가루로 된 거를 여러 개.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가루로 된 유산균이라고 해서 하나만 고집하진 않고 섞어서 섭취해주곤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정 변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뭐 똥 컨설팅인데 이 정도면. 그 가루로 된 유산균 2포씩만 섭취해도 바로 나오니까 참고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 여드름을 낫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속는 셈 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간 아깝잖아. 지금까지 영상 봤는데 안 그래요? 우선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 제발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댓글 안 달아도 되니까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본다고 고생했다. 바이.